아,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항상 거기서 거기 자리에만 있는 거구나. 어차피 이거 받고 일할 거 아쉽지 않다.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직 시장에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저도 미국에서 디자이너로 활동을 했을 때 항상 너무 부러웠거든요. 실리콘밸리에서 일하시는 디자이너 분들이 작가님 강연 보고 그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 안 가길 잘했다. 내 가슴에 더 자괴감에 빠졌겠다. 와, 저런 데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 건가 그랬는데 거기에 들어가신 분이 제 채널에 나오셨네요. 그 이직 되게 여러 번 하셨잖아요. 저도 이직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이때쯤은 이직을 해야 된다, 혹은 이때쯤은 회사를 나와야 된다라는 그 기준이 있으실까요? 직장 다니시는 분한테 항상 추천을 하는 부분인데 매년 12월이 되면 제가 하는 루틴들이 있어요. 그 한 해의 일을 정리해서 레주메 업데이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인들한테 레주메를 이렇게 막 장롱에 넣어놨다가 이직해야지 그때 업데이트 하려고 그러면 생각이 안 난다. 레주메는 항상 업투데이트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그 한 해의 일을 정리해서 한 줄이나 두 줄 정도로 업데이트를 해서 항상 레주메가 업데이트 되어 있는, 언제든 내밀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고, 가슴 속에 사직서 대신 준비된 레주메를.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자신의 1년을 돌아볼 수 있어요. 그 1년을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이 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나의 성과가 빨리 떠오르지 않으면 사실 설명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잡스러운 일들로 시간이 지나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설명할 수 있는 문장을 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이 일을 내가 계속했을 때 5년 후, 10년 후에는 내가 어디에 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는 게 이제 제 12월 루틴 중에 두 번째 루틴이고요. 세 번째 루틴은 이제 지인들한테 연락하기. 세 가지가 제가 12월에 하는 루틴인데, 그렇게 한 해를 돌아봤을 때 내가 가슴이 뛰는 순간이 없었다라고 하면 저한테는 굉장히 위험한 신호예요. 왜 가슴이 안 뛰었지? 재밌는 일이 적어도 1년 중에 한 10% 정도는 너무 재밌어 이랬던 적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거 해냈다, 아니면 이런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런 순간들이 적어도 10% 정도는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 그러면 이 상태로 5년, 10년 이건 아니지, 이제 이렇게 생각이 가는 거죠. 이제 그러면 좀 알아볼까 하면서 이제 알아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 되게 공감되는 게, 저의 상황을 탓했던 적이 있어요. 왜 이렇게 난 취직도 잘 안 되고, 왜 좋은 회사도 못 들어가고, 왜 나한테 기회가 주어지지 않지, 나도 멋진 회사에서 그런 프로젝트 하고 싶은데. 근데 결국에는 다 제 탓인 거예요. 왜냐면 퍼스널 브랜딩도 안 했고, 혹은 하더라도 우리는 이미 사실은 이력서를 쓰고 포트폴리오를 하는 것만으로도 사실 퍼스널 브랜딩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회사에 들어가는 순간 그만둬요. 맞아요. 그리고 회사한테 버림받거나, 혹은 내가 나가고 싶을 때 다시 해요. 맞아요. 근데 그 중간중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걸 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자기의 트랙을 맞춰가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이직을 여러 번 하면서 그때마다 급하게 포트폴리오 만들고 이러면서, 아, 내가 이렇게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나는 항상 거기서 거기 자리에만 있는 거구나 라고 해서, 마지막 회사를 들어갔을 때 똑같은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해서 했던 게,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내가 하는 것들을 기록하기 시작한 거였거든요, 영상으로. 그리고 굉장히 많이들 하는 실수가, 이직은 내 몸값이 최고치였을 때 이직을 해야지, 이제 프로 시장이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 12월의 루틴에 중요한 게, 내가 이런 성과를 만들었는데 이 성과가 우리 회사에서가 아니라 인더스트리에서 가치를 쳐줄 만한 성과를 내가 만들었나? 를 봐야 돼요. 그래서 인더스트리에서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일까? 우리 회사 말고. 어느 정도 몸값이 됐을 때 이직을 생각해야지,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회사에서도 나 평가도 잘 안 해주고 중요한 일도 안 맡겨주고 하는 채로 계속 오랜 시간 끌어간 상태에서 에라 모르겠다, 이직이나 해볼까, 이렇게 되면 자기의 가치를 잘 평가도 못 받을 뿐더러 자존감이 내려가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화가 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난 상태에서 이직 시장에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직은 지금 직장을 떠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직장에서의 건강한 상태였을 때, 하지만 이 건강함을 더 크게 성장하기에 한계가 있다라고 느껴졌을 때 나에게 성장을 줄 수 있는 기회가 뭔지를 보고 찾아가는 게, 그렇게 이직을 해야 성공하는 트랙을 만들 수 있거든요. 저는 확실히 이 회사에 내가 뭔가를 더 기여할 수 없을 때 나왔던 것 같고, 저는 이런 걸 제시했는데 위에서 그걸 못 받아들일 때, 난 당신한테 기여할 게 없는데, 그럼 나 말고 다른 디자인 써도
결과는 똑같겠다 네. 이거니까 네. 나만 할 수 있는 거를 하고 있을 때는 남아있고 그게 아닐 때는 제가 나온다고 했고 네. 두 번째는 더 이상 거기서 제가 배우고 싶은 게 없을 때 과감하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정말 마지막 회사 아니고는 월급을 세게 받아본 적이 네. 없었어서 네. 어차피 이거 받고 일할 거 아쉽지 않다. 그래서 굉장히 즉흥적인. 네네, 저 완전 즉흥적인. P형이어가지고 즉흥적이어서 정말 쉽게 그만뒀어요. 근데 보통 그러면은 붙잡거든요. 네. 근데 완강했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였냐면 그래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 내가 맘대로 이제 인터뷰 나가도 되니까 보려면 봐라, 대신에 일주일만 너가 한번 생각해봐.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부터 잡 인터뷰를 3개씩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전화 와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능력 있다. 근데 그렇게 인터뷰를 잡을 수 있다는 것도. 얘 듣자마자 그냥 저는 100개씩 보냈어요, 이력서를. 내가 할 수 있는 경력에 구할 수 있는 그냥 다 보낸 거예요. 엔지니어님 될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인터뷰를 계속 보러 가니까 나오지 말라고, 물 흐린다고 회사에. 네, 그래서 바로 나왔죠. 그렇게 막 100군데씩 지원하는 거 사실 쉬운 일 그거요. 아닌데. 저는 약간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을 많이 안 하고 막 따다다다다 하면 그 중에 한 발음 맞겠다라는 거였던 네.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좋은 것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좀 이렇게 하면 좀 좋은 커리어 패스를 받긴 힘들죠. 그 엘리트 코스 있잖아요. 네, 네. 그렇게 하기 힘들고 네. 결국 그래서 저는 나와가지고 제 걸 하게 된 것 네. 같아요. 항상 키워드가 여기서 더 성장할 수 있는가 이어야지, 여기 너무 싫어, 이 사람 너무 싫어, 여기 때려칠 거야, 이런 마음이면 또 빌런을 만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리고 빌런은 어디다 있죠? 그러니까. 빌런이 나가면 새로운 빌런이 등장해요. 네. 아니면 내 옆에 있던 친한 사람이 빌런이 되고. 그래서 적어도 우리 회사에 머물러 있으면 네. 누가 빌런인지 정도는 알잖아요. 새로운 회사 가면 누가 빌런인지 모르잖아요.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이직이 항상 모든 일을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그러면 만약에 아직 이직할 때가 아닌데 회사 다니기 너무 힘들어요. 하실 때 하는 생각이 있으실까요? 김결 교수님께서 어느 유튜브 영상에 번아웃은 일을 많이 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일만 해서 오는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하고는 썸만 타라라는 얘기도, 일에 모든 걸 올인해버리면 일이 잘 안 풀리면 내 인생이 짜증나 버리는 거예요. 그게 내 전부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일이라는 거는 업다운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이 어떻게 맨날 즐거워요. 그건 이상한 거지. 이렇게 막 힘들 때도 있고 날 못 살게 구는 사람도 있고 프로젝트 잘 안 풀릴 때도 있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라도 나의 행복감이나 나의 효용성을 확인할 다른 곳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저한테는 글쓰기이고, 글도 쓰고 여행도 가고 이제 가족들이랑 캠핑도 가고. 그래서 사이드 프로젝트 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맞아. 같아요. 직장 생활할 때. 그게 뭐 돈이 되고 안 되고를 맞아. 떠나서도 맞아. 직장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나의 효능감을 채울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구글 그 1년 과정을 겪고 다시 잘 해보자라고 네. 마음 먹었을 때 처음 했던 게 미디엄에 글을 올린 거예요. 한국의 브런치 같은 블로그 플랫폼인데 구독자라서 돈을 주거든요. 제가 첫 달에 받은 그 돈이 4.9불. 근데 커피 한 잔. 근데 4.9불을 받았는데 네. 글이 돈이 되는구나.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큰 일이었어요. 디자인을 막 하다가 내가 하는 업무는 이것밖 아닌데 전문적이게 안 해본 일에서 돈이 왔을 때 그 기쁨이 되게 커요. 그 크기를 떠나서도. 맞아.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통장에 딱 돈이 4.9불이 찍혔는데 어머, 내 글에 돈을 주네? 약간 이런. 맞아요. 저도 인스타그램에서 사진 찍어주고 돈 받는 때 내가 인스타그램 사진 찍어서 올려준다고 그러니까. 돈을 준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래서 그러니까. 그 회사를 잘 다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런 사이드 프로젝트가. 맞아요. 처음에는 네. 저를 드러내고 하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EK라는 이제 부캐를 만들어서 네. 제 얼굴도 하고 이제 아바타를 만들고 EK의 커리어 노트라고 네. 만들고 제가 어디 소속이다 이런 거 전혀 안 밝히고 이제 글을 올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런 것도 되게 추천하는 게, 실명을 밝히고 이러는 게 이제 부담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이러신 분들은 온라인이 얼마나 좋아요. 맞아요. 얼굴 안 밝혀도 되고. 이름 안 네, 밝혀도 이름 안 되고, 밝혀도 되고. 소속 안 밝혀도. 그래서 회사에서 못하게 해요 이런 분들도 가명 만들어서 알게 뭐야. 맞아. 충분히 할 수 있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이래서 안 돼요 저래서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그냥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제가
10년 정도가 있으면 이제 은퇴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누구든 결국에는 1인 기업가가 될 수밖에 없다. 언젠가는 은퇴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거를 닥쳐서 당황하지 말자. 누구에게나 올 거기 때문에 1인 기업가로서는 그야말로 퍼스널 브랜딩이 중요한데 그 전에 나는 어떤 브랜딩을 만들 것인가를 좀 준비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나는 어떤 일에 라이프 풀필먼트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가. 저한테는 이제 그게 글쓰기랑 강연이랑 이런 것이어서 그걸 조금 더 탄탄하게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고 오늘 회사 다니면서의 마음가짐, 언제 이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직할 때 어떻게 준비하면 좋은지, 네, 은퇴를 준비하는 것까지 풀 패키지인데요? 직장 생활 풀 패키지. 오늘 좋은 얘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